자, 지난 시간에 정치했습니다. 그치? 정치했죠? 네. 정치. 정치가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었죠?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폴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국가로 번역하기는 하나 도시국가라고 이제 그 정치 공동체 특징을 뽑아갖고 도시 더하기 국가를 뽑아갖고 번역하기는 하나 나는 그 번역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뭐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유는 이제 도시라 그러면 농촌의 상대적인 개념, urban, rural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국가라 그러면 이렇게 사회하고는 우리가 현대적인 근대적인 사고에서는 사회와는 얼마간 별개의 어떤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폴리스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죠? 그냥 공동체 그 자체였다고 정치 공동체인데 정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다른 활동과는 구분된 어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오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폴리스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말에서 폴리틱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쭉 해가다 보니까 얼마간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은 뭐 대학 우리들 학교 기준으로 하면 대학이라는 부분, 뭐 진학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어쨌든 교육 과정 내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이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민주 사회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개념이나 그러한 자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뭐 정치학을 연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나 그런 걸 배우게 될 텐데 학교에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모아갖고 개념 정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울 일이 아닌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간 이제 정의를 한 게 뭐냐면 뭘 둘러싼 갈등인데 뭘 둘러싼 갈등? 영어식으로 사고하네. 그게 자꾸 갈등 조정이에요. 오케이.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이에요. 영어식 사고하면 근데 무슨 갈등? 희소. 어떤 희소 가치? 영어식인데 다 개인적 희소 가치가 아니고. 사회적 희소 가치다, 그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한다? 합리적으로. 근데 거기서 따옴표를 치는 거를 이제 선생님 생각하기 그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rational이 아니고 reasonable에 가깝다는 생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말이 영어식으로는 ratio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비례, 수학적인 비례나 산술적인 비례에 근거한 경우인데 서구적인 면으로 말이에요. 아니 근대적인 경우라고 합시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게 reasonable에 가깝다. 합당한, 그러니까 모두가 혹은 다수가 수용 가능한 정도 그런 방식으로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출발하는 겁니다. 오케이? 논리적 과정을 쭉 흘러가면서 이게 그 책 자체도 교재 자체도 교육 과정도 전개가 되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정의하는 거는 말이에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활동, 뭐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렇게 정의하는 거는 오늘날 기준이죠. 오늘날 기준이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뭐 조선시대 세조가 정치를 하는데 뭐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그런 거겠어? 아니겠지. 아니면 뭐 로마의 뭐 네로 왕자가 있어 네로 왕자 정치 그렇게 했겠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지? 오늘 기준이야. 오늘날의 기준. 그러니까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행위자가 여러 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군주제, 왕, 뭐 폭군 이런 사람들은 그지. 그냥 정치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정치지 뭐. 절대안건 시대는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법이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정치를 정의한 거는 사실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어떤 정치? 응? 현대적. 그 어떤 정치? 현대적 정치, 근대 정치 뭐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치? 민주 정치다, 그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현대 혹은 근대 정치는 민주 정치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지. 오늘 할 게 뭐야? 민주 정치 아닙니까, 그죠? 민주주의. 그렇게 이어보자고요. 네, 논리적으로 이어보자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본원적인 의미라고 하면 어렵나? 그 원래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정치는 민주 정치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지? 뭐 여러 가지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해보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자, 행위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지? 자, 그 방식이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알죠? 설정 했으니까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그걸 이제 분류를 했단 말이지용. 일단은 수와 수양, 수나 양 혹은 그 다음에 질이잖아, 그지? 두 가지 이제 그 기준을 갖고 크라이테리아를 갖고 표준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딱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네. 자, 일단 수로 한번 해봅시다. 가로 세로 이렇게 수로 해봅시다. 한 사람이 지배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려면 적절히 하십시오. 오케이? 네, 다음에 소수가 지배를 합니다. 참여합니다라고 해도 되고 정치 과정에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합니다. 다음에 다수가 참여를 하네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됐지? 보통 이제 소수라고 하면 요 손가락이네. 이렇게 세브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했는데 한 명이 지배하는 거를 이제 영어를 병행을 할 텐데 영어를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영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개념하고 병행을 할 텐데 그 이유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영어 선생도 가만히 있던 그런 게 아니고 영어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선생님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한국 사람, 오늘날의 동아시아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정치학은 사용한 문제인 거지.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나 이 개념하고 다르니까 영어를 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어 시간에 써먹으라는 얘기도 의미도 있지만 네. 자, 한 명이 다스리는 거를 모나키라고 하죠. 모나키. 이게 모노니까 이제 모노가 1이란 뜻이잖아요. 다음에 orc가 우두머리란 뜻이죠.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가 한 명입니다. 그 얘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군주제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군주제라고 번역하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적, 유학적 전통이 있으니까 군주 그런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 그려져 버리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됐죠? 우리 군주 그러면 세종대왕 생각하잖아요. 대체로. 그지? 다음에 소수가 지배하는 걸 갖다가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자, 크라시는 룰, 지배 이 뜻이고요. 요거는 아까 으뜸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한 명이 우두머리 수장 노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모나키라고 하는 거고. 아리스토크라시, 크라티아라는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이게 아르스가 기의 아트 그거와 같이 연결되면서 원래 virtue 덕이란 뜻이에요. virtue 미덕. 그러니까 뭔가 장점, 능력, ability, capability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갖춘 그게 뭐 기술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능력이든 어떤 뭐 이렇게 지혜로움이든 간에 다 포함해 갖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나 뭐 덕이나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스템을 이제 아리스토크라시라고 불렀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귀족정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또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달라지지. 오케이?
뭔가 노블한 귀족이라 그러면 노빌리티 저기 뭔가 이렇게 신분상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어떤 거 그렇게 잘못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아니면 불평등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버리자고 일단은 여기는 그죠? 숫자로 구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능력 있거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태. 그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아시아적인 어떤 이미지를 일단 버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수 지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 디모크라시죠? 여기 이제 데모스가 people이라는 뜻이니까 민중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 루, 크라티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또 한 가지 차원이 디멘션이 질이잖아요. 질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게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타락하면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타락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좀 근대적으로 구분하자면 좀 하자면 뭐 약간 경험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잖아. 플라톤하고 다른 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데아 따로 있고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세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한단 말이야. 관찰 대상은 그 고대 그리스 자체가 여러 가지 폴리스들이 이렇게 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가 아니고 지중해 세계 전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 뭐 리비아나 뭐 알제리나 오른쪽에 동쪽으로 가면 뭐 이집트나 뭐 이쪽을 다 포함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중해 연안 그쯤 되는 거죠. 그 문명 전체를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고 보면 거기에 이제 드문드문 폴리스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런 폴리스들을 관찰해 본 결과를 보고 이게 분류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다스리는 데가 있고 소수가 다스리는 데가 있고 다수가 다스리는 데가 있더라. 오케이? 그럼 그런 나라들이 질적으로 성숙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쇠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데가 저기를 하면 타락을 하면 말하자면 폭군이 등장하더라 그 말이지. 네. 오케이? 그게 이제 어디서 보냐면 시라쿠사 오늘날 시칠리아 섬 거기가 대체로 이제 모나키거든요. 거기에 주로 이제 참주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티르니라고 하죠. 티르니. 티라노사우루스 생각하면 돼요. 같은 어머니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온순함은 별 상관없는 동물 아닙니까? 티라노 딱 같은 어머니니까요. 참주정 이렇게 번역을 하죠. 좀 어려운 말이다, 그제? 그냥 폭군이 다스린다 그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다스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미덕 혹은 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소수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해. 쥐락펴락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과두정이라고 하죠. 과두정. 과자는 앞에서 소국, 과빈 이렇게 얘기했잖아. 과자가 적을 과자란 말이에요. 소수란 뜻이에요. 과두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올리거라키라고 하죠. 이거는 같습니다. 몇몇 우두머리 그 뜻입니다. 세브로. 다음에 다수의 참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다수 지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말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라는 것은 정치 공동체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정치는 그냥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에 따로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보면 태어나서 혼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은 기간이 텀이 길잖아, 그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살 거야, 고립돼서 살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불렀다? 이디오테스? 이디엇이라고 불렀다 그랬지, 그제?
그러니까 영어에서 idiot이라는 말은 혼자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 이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조건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공동체에 떨어져서 살 수가 없으니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추럴한 일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어떤 임무와 같은 일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생각만 해.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우라고 합니다. 바보들의 무리 이 뜻이지, 그지? 어리석을 우자 써갖고 그래서 어클러 그러세요. 중우. 요 부분 아닌데, 그치? 요 부분이잖아요. 정치에 이게 룰이란 뜻이니까 룰은 지배라는 뜻이니까 지배를 하는데 다수가 지배를 해요. 근데 다수가 지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나? 예를 들면 뭐 인구가 100명인 어떤 조그만 나라가 있다 그러면 한 명이 우두머리면 그 왕이 나머지 정부를 지배하는 거고 5명의 뭐 어떤 원탁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원탁 기사 그거거든. 딱 이거야. 원탁 기사가 있어가지고 귀족정을 하면 그 5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95명은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에 참여하게 되면 지배하는 사람하고 룰러하고 더 ruled하고 일치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하다, 동일성의 원칙 뭐 이런 얘기 나중에 배웁니다.